안녕하세요, 로드게이션입니다. 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영상은 영상 자체가 주는 즐거움보단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영상이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치앙마이 여행을 준비하고 계셔서 정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1인칭 시점으로 치앙마이 여행을 즐기실 분에게 이 영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치앙마이 여행 가성비 버전 출발하시죠. 3일차 여행 아침이 맑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히죠. 오늘 여행할 곳은요, 영상 미리 보기에서 보셨듯이 아주 귀여운 동물을 보러 갈 겁니다. 바로 요 바나나를 좋아하는 동물이죠. 네, 코끼리 투어 반나절 투어를 예약한 상태라 조식을 일찍 해치우고 나서 미팅 장소인 치앙마이 올드타운의 맥도날드 타페점까지 이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투어 다닐 때는 현지 투어 하고 싶으면 길 가다가 현지 여행사에 들어가서 예약을 했었는데요. 요즘엔 크룩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예약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외국인 여행자들이 이걸 많이 썼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 치앙마이 여행 어떤 투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검색창에 치앙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치앙마이에서 제공하는 현지 투어 리스트가 쫙 펼쳐집니다. 가장 유명한 투어는 보시면 아시듯이 코끼리 투어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짚라인 체험, ATV 체험, 그리고 나이트 사파리 등이 유명합니다. 치앙마이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투어가 있으면 미리 예약해 두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소가 치앙마이 올드타운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픽업 서비스가 호텔 앞까지 다 오고요. 저는 숙소가 좀 변두리 있다 보니 제가 직접 치앙마이 올드타운에 있는 맥도날드 타페점까지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진행될 코끼리 반나절 투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반나절 투어 말고도 그냥 먹이만 잠깐 간단하게 주는 그런 좀 저렴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용도 좀 빈약할 뿐더러 그리고 호텔 앞까지 픽업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위치가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가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대가 조금 더 있더라도 호텔 픽업 서비스 다시 모셔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심도 포함되어 있고 코끼리들과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알찬 반나절 투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선택은 자유니까요, 본인에게 제일 잘 맞겠다고 판단되는 투어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베트남 분들도 좀 되시거든요. 신용카드가 없으신 베트남 분들이 치앙마이 현지 투어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vivu.com이라는 베트남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요, 필요하신 현지 투어를 예약하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않으셔도 은행 계좌 이체를 이용하셔서 편하게 투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지고 있는 돈이 한화가 아니고 대부분 베트남 동화라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해서 간편하게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어 시작을 위해서 맥도날드 타페점으로 이동을 할게요. 맥도날드 타페점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오토바이로 대략 30분 정도 걸리네요. 이날은 투어 약속이 되어 있는 터라 제가 늦으면 다른 분들 때까지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리는 30분 거리였지만 혹시 몰라서 1시간 전에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주유도 했고요. 그리고 제 오토바이 주유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오토바이가 언제 쓸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렇게 페트병에 기름을 한 50바트 2,000원 어치 정도 여유분으로 오토바이에 싣고 다녔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 일찍 나오긴 했었는데요, 일찍 나오길 잘한 게 이 시간대가 태국 분들의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도로가 막혀서 가다 서다를 반복을 했고요.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다녔습니다. 베트남에서 쌓은 오토바이 운전 기술이 여기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였습니다.
다행히 늦지는 않았고요. 겨우겨우 시간에 딱 맞춰 도착을 하게 돼서 차량 탑승하는 영상은 못 찍었습니다. 차량 탑승 후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반나절 투어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잘 보관할 곳이 필요합니다. 약속 장소였던 맥도날드 탑회전 보시면 그 앞에 큰 공터가 있어요. 여기요. 이 공터에 보시면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커피숍 앞에 오토바이를 잘 대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투어 끝나고 돌아와서 고마운 마음에 이 커피숍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공터 스트리트뷰예요. 요런 승합차를 타고 가고요. 오늘 투어는 저 포함해서 7분이 같이 투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대만분 2분, 미국분 2분, 한국분 2분, 그리고 저만 혼자 해서 총 7명이에요. 요때도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같이 여행하게 될 사람들은 누굴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 저는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호텔 앞까지 가서 모두 픽업을 완료했고요. 함께 투어했던 대만 커플입니다. 다시 보니 또 반갑네요. 오늘의 목적지는 이곳입니다. 코끼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요 한 군데는 아니고요. 이 근처에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예약하시면 반드시 이곳으로만 오시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코끼리 마을로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저희가 코끼리 투어를 위해 출발했던 곳이 맥도날드 탑회점이죠. 네, 여기서 약 오토바이로 1시간 11분 정도 걸립니다. 네, 오늘 체험할 코끼리 마을에 잘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면 이게 가이드분이 간략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Not feed banana to mama and the baby yet, no? Then we have sugar cane in the basket. You can feed to mama and the baby. We said for the big one on the mountain, look. 갖고 온 짐은 락커에 보관 가능하고요. 입구에서 나눠준 바나나는 조금 있으면 보이는 애기 코끼리 주면 안 되고 조금 더 산으로 올라가면 있는 큰 코끼리한테 줘야 된다고 하네요. 어우, 시작부터. 네, 들어가는 입구부터 출렁출렁 아주 스펙타클했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코끼리 보이시죠? 코끼리 너무 귀엽습니다. 아직도 그 첫 만남이 생생해요. 밥 달라고 보채는 새끼 강아지 마냥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홍안? 네, 우리 홍안이 5살이고요. 여자애기라네요. 잠시 후에 볼 수 있는 엄마 코끼리는 35살이랍니다. 와, 딱 도착을 해서 코끼리가 2마리가 있는 걸 보니 완전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코끼리 출입을 막아놓은 사람들의 대기실이 있고요.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 가져온 짐도 맡겨놓고 그리고 코끼리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고 있는 먹이는 사탕수수예요. 그래. 하나 더? 그래, 하나 더. 거칠다. 우리 홍안이 식욕이 아주 좋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길러져서 굉장히 사람을 잘 따라요. 깜짝이야. 방금 이 소리가 땡큐라는 소리를 낸 거예요. 잘 보시면 가이드분이 땡큐 이러는 게 땡큐라는 소리를 내야 이걸 줄 거야 이런 뜻으로 했더니 아기 코끼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와, 너무 크다. 확실히 엄마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약간 위협감이 느껴졌습니다. 엄청 거치네. 피부로 만져보시면 이런 나무 껍데기 같아. 나무 껍질을 만지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안녕하세요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밥 먹겠다고 뽀뽀거리는 게 너무 귀엽죠.
중국말도 알아듣습니다. 이번에는 본본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입으로 No, 직접 본본. 먹이를 줄 때는 입을 벌리라는 본본. 뜻입니다. 본본. 저는 곧바로 시도를 해봤고요. No. 네, 짜릿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 직접 주게 되면 손이 혓바닥에 닿아요. 그 부들부들한 감촉이 아직까지 손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코를 손처럼 잘 써요. 너무 귀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또다시 안녕하세요. 교감을 시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아, 좋아. 다시 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확실히 엄마 코끼리는 대답을 안 해주고요. 아기 코끼리가 너무 귀엽게 잘 대답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걸어 올라가서 다른 코끼리 무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분이 바나나를 잘 챙기고 있다가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큰 코끼리 무리한테 주라고 했던 그 코끼리 무리예요. 야. 더 큰데? 이렇게 언덕을 올라서 쭉 지나가다 보면 코끼리 무리가 저희에게 다가오는데요. 뺐어?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바꿔야 미국 되겠다. 형이 앞에서 바꿔야 그런지 되겠다. 미드 로스트 안에 있었던 것 같은 뭐 느낌이었어요. 깡패요. 길 막고 바나나 안 주면 안 보내주는 걸? 가면 될 것 같은데? 야야야야 미안. 야야야 그거 아니야. 네, 무서운 동네 깡패 코끼리 형님들을 뒤로 하고 잘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느낌이 쎄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와, 코끼리가 이렇게 강아지처럼 뿌리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벌루자. 저쪽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 바나나를 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진짜 신기하다. 강아지처럼 쫓아오는데? 제가 또 언제 이렇게 코끼리랑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을까요? 오야. Muddy, right? 제가 촬영하고 있었는데 코끼리가 제 바나나 가방을 잡아 당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대로 둘까? 긴장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못 들었네요. 편집하면서 들었어요. 제 인생샷을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여기 베트남에 놀러 올 일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밥 한번 꼭 사겠습니다. 이곳에서 코끼리들에게 가져온 바나나도 주고 사탕수수도 주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야 이거 아니야. 핸드폰이야. 폰이다 폰. 안 된다잉. 저희가 방문한 곳은 정확한 명칭으로는 엘리펀트 생츄어리입니다. 생츄어리가 보호구역 이런 뜻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코끼리 투어하면 코끼리 서커스를 보거나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산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요. 동물 학대라고 해서 요즘엔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없어지는 추세고요. 코끼리들과 이렇게 간단하게 산책도 하고 수영도 하는 생활 체험이 인기라고 합니다. 오줌도 싸고 뒤에서. 지금 코끼리가 간지런 부분을 나무 그루터기나 돌에 벅벅벅 긁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에 했던 서커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동물 학대라고 불렸냐면 이 큰 덩치의 코끼리를 사육을 하려면 새끼 코끼리 때부터 굉장히 폭력적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저는 코끼리들이 힘들게 서커스를 하거나 뭐 코끼리 등 위에 타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같이 산책하면서 밥도 먹여주고 할 수 있는 생활 체험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코끼리가 본인 등이나 이런 피부에 진흙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햇빛, UV 차단도 좀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벌레들이 잘 꼬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상아까지 아주 야무지게
구석구석 머드를 칠하고 있는데요. 아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무리 귀여워 보여도 코끼리가 한번 화나면 엄청 무서운 거 아시죠? 자기 영역에 침범하면 그 무섭다는 하마도 코끼리가 지나갈 때는 자기 영역이고 나발이고 다 길을 비켜준다고 합니다. 밀림의 왁인 사자들도 코끼리는 못 건드리는 거 아시죠? 거의 코끼리들한테는 사자들도 거의 뭐 길냥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힘이 그렇게 센 코끼리지만 자기에게 위험만 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둥순둥합니다. 엉덩이 실룩실룩 흔들면서 다같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야! 코끼리가 귀를 펄럭이면서 저 사진 찍어준 한국 신혼부부 그 팀의 그 여성분께 진흙이 잔뜩 튀었더라고요. 아주 옆에서 다른 팀들 깔깔대고 아주 신났습니다. 그냥 같이 걸어가는데 저 코끼리 발에 깔리면 진짜 뼈 하나 어디 나가겠구나 싶었는데 알아보니 코끼리 발 밑에는 쿠션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 흡수용으로 말랑말랑한 젤리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끄러져 자빠질 뻔했습니다. 네, 바닥이 좀 진흙이라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코끼리가 이제 피부를 긁으면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요. 옆에서 사탕수를 누가 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Why 네, mama 무리의 so small? 우두머리인 마마 코끼리가 오고 있어요. 혹시 좀 네, 스몰 마마. 네, 바보 같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코가 좀 탈색된. 이 무리대의 최연장자 코끼리였고요. 네, 궁금해서 코끼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물어봤는데 코끼리들 수명이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70세에서 80세까지는 산다고 합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 코끼리가 이 코끼리 무리의 리더라고 합니다. 보통 코끼리 무리의 리더는 나이가 제일 많은 암컷 코끼리가 리더가 되고 있고요. 젊은 코끼리들은 이제 성체가 되면 하나 둘 무리를 떠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암컷 코끼리들만이 무리에 남아서 또 다른 리더가 되면서 그렇게 무리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새끼 코끼리 물놀이 하러 왔고요. 잠깐 보러 왔어요. 코끼리는 영리해서 웬만하면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 든 코끼리들은 뭐 밀렵꾼이나 이런 위험한 사람과 위험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새끼 코끼리랑 장난치고 노는 건 좋은데 새끼 코끼리가 위협을 받게 되면 새끼 코끼리가 SOS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겠죠. 그러면 어미 코끼리가 냉큼 달려와서 바로 그 상대에 대한 보복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새끼 혼자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같이 놀아주려고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코끼리의 모성애가 정말로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무리에 코끼리 새끼 갑발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 암컷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공동 육아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건물이 하나 넘어지네. 건물이 하나 넘어져. 보통 코끼리들은 더운 지방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수영하는 걸 굉장히 즐긴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정도를 물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긴 코가 스노클 역할도 해줘가지고 장거리 수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먹이가 강 건너 멀리 있더라도 곧잘 수영을 해서 먹이를 먹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귀여운 홍환이 능력만 되면 집에다 같이 키우고 싶네요. Ồ, mấy đài không? Mama, shake hand, mama. Shaking hand. Shaking hand. Shake hand, give me five, give me five. 네, 이번엔 코끼리들과 함께 머드 마사지 하는 시간입니다. 수영복 꼭 챙겨 오셔야 돼요.
넘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코끼리 등에 머드를 바르고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기엔 그냥 물 맞은 것 같죠? 저 당시엔 물이 아니고 누가 와서 제 빗방망이한테 때린 줄 알았어요. 새끼 코끼리가 장난을 친 건데도 와, 수압이 어찌나 세던지 자 아찔했습니다. 지는 장난이겠죠. 맞는 사람은 진짜 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코끼리한테 물사대기 맞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이젠 코끼리들과 진흙도 털어낼 겸 같이 물놀이를 하러 왔습니다. 네, 저질 범둥아리 먼저 사과드릴게요. 눈이 썩으실 것 같으신 분들은 왼쪽에 미국 형님 봐주세요. 포토? 땡큐. 아유, 또 대만 또 착한 대만 친구들이 저 혼자 이러고 있는 거 보고 네, 비디오 찍어주겠다고 하네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하필 또 미국 형이 앞으로 지나가서 비교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전 신났습니다. 저 거칠거칠 설거지 할 때 숭생이 만지는 느낌이에요. 우리 대만 친구도 베트남 오면 연락해요. 자, 이렇게 해서 코끼리 투어는 종료가 됐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투어 끝나고 볶음밥이랑 그 팟타이에서 점심 제공이 됐는데 저 혼자 먹는 점심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촬영을 뭐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투어를 마치고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요. 좀 쉬는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이른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저녁 메뉴로는 카오소이라는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고요. 제가 가는 음식점 이름은 카오소이인데요. 카오소이는 자체가 음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글맵에 카오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뭐 다른 곳도 맛있겠지만 전 이 집이 유독 맛있더라고요. 영상 보시고 요 집을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쇼츠에 올려놓은 영상에 주소가 표기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카오소이 음식점을 설명드리는 영상은 부득이하게 제가 전에 올렸던 쇼츠 영상을 다운받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긴 여행 영상 편집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동영상 관리가 잘 안됐어요. 이번 편은 영상이 조금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카오소이 맛집 도착을 했고요. 카오소이 음식 말고도 뒤편으로 가시면 티나 아이스크림도 드실 수 있어요. 직원분께서 저에게 카오소이 비프 누들을 추천해 주셨고요. 카오소이의 특징은 은은한 카레맛 기반에 쫄깃한 면, 고소한 과자, 그리고 담백한 와규의 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먹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요. 먼저 코코넛 우유를 뿌려주시고요. 잘 섞어줍니다. 라임도 좀 뿌리고요. 또 섞어주시고 준비된 생채소도 넣고 섞어주십니다. 이 과자 같은 게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이었는데요. 좀 눅눅해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먹을 때 굉장히 바삭바삭했습니다. 음식 재료를 잘 넣고 섞어주신 다음에 면발과 바삭한 과자 그리고 담백한 소고기를 함께 잘 싸주시고요. 한 입 먹으면 그 과자의 고소함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소고기 와규의 고소함, 은은한 카레향이 한 번에 싹 나면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저는 야시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찾아간 야시장은 팝로엔 야시장이란 곳이었고요. 요 근래에 생겨서 그렇게 유명해지지는 않은 야시장 같습니다. 치앙마이 올드타운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명한 야시장인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 근처에 있습니다. 구글맵에서 미리 정보를 보시면 더 좋은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이트 바자처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음악도 라이브 음악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느낌은 나이트 바자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느낌이라 개방적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좀 더 트여있다는 느낌이 있죠. 나이트 바자에 가시면 사람도 많고 약간 조금 복잡한 느낌인데 팝로에는 좀 더 널찍널찍하고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게 많아서 전반적으로 좀 더 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던 카오소이에선 오토바이로 6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로 잘 꾸며놨고요. 안쪽 시장 들어가시면 무서움과 귀여움의 중간에 있는 조형물이 반겨집니다. 태국 야시장 하면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다양한 먹을거리도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이곳은 나만의 여권 케이스를 커스텀 제작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도 구경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200바트 주고 만들었어요. 네, 요게 바로 제 여권 지갑입니다. 다시 봐도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물건도 사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맥주도 한잔 하고 계시면 이렇게 라이브 음악도 들려주는 좋은 곳입니다. 배가 좀 출출해지네요. 간식을 먹으러 가보시죠. 간식을 먹으러 간 곳은 그 할머니들이 직접 맛있게 만들어주는 걸로 유명한 로띠 미슐랭 맛집입니다. 위치는 치앙마이 올드타운 동쪽 바로 옆에 있고요. 캅로헨 야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구글맵에서 미리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거리 있는 좌판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계시고요. 맛있게 반죽한 반죽 안에다가 바나나를 송송송 썰어 넣어서 잘 접은 후에 맛있게 기름으로 튀긴 후 연유 같은 달달한 소스랑 누텔라를 같이 섞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간식입니다. 팝로엔 야시장에서 오토바이로 대략 3분 정도 걸렸고요. 근처에 도착하시면 사람들이 좀 몰려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4년 연속 미슐랭의 그 빅그루망 맛집으로 선정된 곳이에요. 이렇게 바나나 송송 썰어서 반죽 안에 넣고 기름에 잘 튀겨서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잘 튀겨서 나온 음식을 이렇게 6등분을 해서 접시에 담아 주시는데요. 접시에 담아서 바로 드셔도 되고 포장을 해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름으로 튀긴 음식이라 저는 현장에서 바로 드시길 추천드려요. 바나나 튀김과 누텔라의 조화, 맛이 없는 게 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맛있고 달달한 바나나 로띠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숙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띠집에서 숙소까지는 대략 24분 정도 걸렸고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투어를 해서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숙소 가서 다른 거 안 하고 바로 잘 계획이에요.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4일차 여행에 대한 예고편도 있으니 4일차 여행이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잊지 말고 꼭 구독해주세요. 네, 4일차 여행 예고입니다. 맛있는 국수로 점심을 먹었고요. 식사 후 태국의 대표 카페인 아마존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숙소 주변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계곡 옆에 텐트를 치고 밤하늘에 별도 보고 모닥불도 피울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산 꼭대기라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아이들도 많고 개들도 많고 참으로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 키우는 게 서울인데 아주 한을 다 풀고 왔습니다. 게다가 신나는 짚라인까지 4일차 여행으로 돌아올게요.